지금 페르시아만 바다 위에 유조선 150척이 꼼짝도 못하고 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4척이 지나가던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은 고작 4척만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4척 중 하나가 깃발을 바꿔 달았습니다. 중국 소유로요. 이란이 전 세계 선박을 향해 한 발이라도 들어오면 쏜다고 선언한 바로 그 바다에서 중국 배는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1년 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뉴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전쟁의 진짜 판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폭격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테헤란, 이스파한, 카라지, 케르만샤 등 이란 주요 도시가 타격을 받았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미사일 역량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 에브라임 자바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 어떤 선박이든 통과를 시도하면 불바다가 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에는 이 선언을 실행할 수단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이 운용하는 고속 미사일정이 1,500척이 넘어요. 그중 가장 빠른 헤이다르 110은 시속 204km로 달립니다. 전투기가 아닙니다. 배예요. 탄소 섬유 선체에 대함 순항 미사일을 달고 때로 몰려와서 상선 앞을 가로막고 경고 사격 후 이란 영해로 끌고 갑니다. 이게 호르무즈에서 수년간 반복되어 온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면 실감이 확 납니다. 전 세계 바다로 운반되는 원유의 3분의 1이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하루 기준 1,860만 배럴이에요. 여기에 전 세계 LNG의 19%, 정유 제품의 14%까지. 이 해협이 막히면 세계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마비가 시작됐어요. 탱커 통행량은 일주일 만에 86%가 줄었습니다. 최소 17척의 비이란 상선이 공격을 받았고요. 선원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인도 국적 선장을 포함해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가디언은 걸프 해상에 갇힌 유조선 선원과 인터뷰했어요.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GPS도 없고 통신도 끊긴 상태에서 100만 배럴의 원유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이 보이고 군용기 소리가 들려요. 퇴근 후 누군가는 헬스장에 가고 누군가는 낚시를 하지만 조명은 최소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목받지 않으려고요. 음식은 60일치, 물은 해수 담수화 장치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선주에게 보고하면 돌아오는 건 정신건강 한라인 번호뿐이었다고요. 200척이 넘는 유조선에 수천 명의 선원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해상보험회사들이 줄줄이 전쟁 위험 보험을 취소했어요. 노르웨이의 가드, 스컬드, 영국의 놀스 스탠다드, 런던 P&I 클럽까지. 보험이 없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는 UAE,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발착 화물 접수를 전면 중단했고요. 중국의 코스코 해운도 호르무즈 경유 노선 신규 예약을 즉시 중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 바브엘 만데브 해협, 사우디 파이프라인, UAE 파이프라인을 전부 합쳐도 호르무즈 정상 물량의 절반이 안 돼요.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유가 폭등입니다. 브렌트유가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였어요. 8일 만에 92달러 69센트까지 뛰었습니다. 31% 상승. 골드만삭스는 봉쇄가 6주 이상 지속되면 배럴당 18달러의 추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봤고요. 여러 분석가들이 이미 100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중국까지 초대형 유조선을 빌리는 비용은 하루 42만 3,736달러. 역대 최고치예요.
하루 전보다 94%가 뛴 겁니다. 그런데 유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어요. 세계 LNG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시설이 가동을 멈춘 거죠. 유럽 천연가스 선물이 하루 만에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석유만 끊긴 게 아니라 가스까지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에서도 여기까진 알려줘요. 유가 올랐다. 호르무즈 막혔다. 큰일이다. 근데 뉴스가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 혼란의 뒤편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이란이 전 세계 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바다에서 중국 배만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고.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3월 5일 로이터 통신이 긴급 보도를 합니다. 중국이 이란과 원유 및 카타르 LNG 선박의 호르무즈 안전 통과를 교섭 중이다. 같은 날 블룸버그도 터뜨려요. 중국이 전쟁 당사국 모두에게 호르무즈 선박 보호를 공식 요구했다고. 그리고 그 직후 NDTV가 결정적인 한 줄을 보도합니다. 이란이 중국 선박에만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했다. 전 세계가 막혀있는 바다에서 딱 한 나라의 배만 지나갈 수 있는 상황. 이란 입장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중국은 이란 원유의 90%를 사주는 사실상 유일한 고객이거든요. 하루 약 150만에서 170만 배럴. 이란에게 중국은 생명줄이에요. 전쟁 중에 그 생명줄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중국에게 감사의 표시로 독점 통행권을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박 추적 데이터를 보면요.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이름의 벌크선이 3월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배는 원래 마셜군도 국적이에요. 그런데 해협에 진입하기 직전 AIS 신호에 목적지를 이렇게 바꿔 적었습니다. 차이나 오너, 중국 소유라고요. 이틀 뒤에는 시노 오션이라는 또 다른 벌크선도 같은 방법으로 통과했어요. 차이나 오너, 올 크루라고 신호를 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키 LPG 운반선 보아지치오는 AIS에 이렇게 적었어요. 무슬림 소유, 터키 운영. 중국 깃발 다음엔 종교가 방패가 된 겁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트랜스폰더에 적는 단어 몇 개가 생사를 가르는 시대. 미국 특수작전 전문 매체 소프 매거진은 이 현상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쏘지 마세요. 우리 중국입니다. 호르무즈의 트랜스폰더 외교. 그런데요, 이게 그냥 전쟁통에 생긴 우연한 특혜일까요?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중국이 이란에게 우리 배만 보내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 전쟁이 터지기 최소 1년 전부터 마치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를 해왔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근처에서 맴돌았거든요. 다들 유가가 싸네 하고 넘겼을 때 중국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석유를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을 추가로 비축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특히 12월에는 전년보다 17%나 더 수입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었는데도요. 쓸 양보다 훨씬 많이 사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란 석유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부터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석유에는 API, 중력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석유의 등급표입니다. 이란산 경질유는 API 33에서 36도, 업계에서 최적 배합 원유라고 부릅니다. 가솔린, 디젤, 항공유를 한 번에 다 뽑을 수 있는 석유는 흔치 않거든요. 미국 셰일유는 너무 가벼워서 디젤이 부족하고, 베네수엘라유는 너무 무거워서 특수장비 없인 정제가 안 돼요. 이란유가 사라지면 단순히 양이 주는 게 아니라 정유소 시스템 전체가 비효율로 돌아갑니다. 이 석유를 중국은 어디서 처리하느냐? 산둥성의 차후라고 불리는 독립 정유소들이 있어요. 이란 수출량의 77%를 이 공장들이 처리합니다.
위치 추적기를 끈 유령 선박, 이른바 다크 플릿을 통해서요.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때려도 안 멈췄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단순히 이란유를 쓰기만 한 게 아닙니다. 쌓았어요.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제재 대상국 석유를 정상가보다 배럴당 10달러나 싸게 사서요.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반값에 쓸어 담아 냉동실에 꽉꽉 채워놓은 거죠. 근데 그 냉동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중국의 육상 원유 재고 12억 배럴. 해외에서 석유를 한 방울도 안 사와도 4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참고로 같은 시점에 한국의 LNG 비축은 고작 2주에서 4주분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육상만이 아닙니다. 전쟁 하루 전 세계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가 1억 9,100만 배럴이었어요. 이 중 대부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해협, 남중국해, 전부 중국 코앞입니다. 중국 항구까지 며칠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미리 갖다 놓은 거예요. 비축이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더 노골적이에요. 수출 차단. 3월 5일 로이터가 또 한 건 터뜨립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유사들에게 디젤, 가솔린 신규 수출 계약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아시아 최대 연료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중국에서 나오는 디젤과 가솔린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문을 닫아건 거예요. 국내 물량 확보를 위해서. 파이낸셜 포스트 보도를 보면 이미 태국 농민들이 디젤을 구하려고 줄을 서고 있고 인도 정유사들은 비상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어요. 포춘은 이걸 아시아 에너지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도매 디젤 가격이 일주일 만에 13.5%, 가솔린이 11% 뛰었어요. 산둥성 한 정유업자는 로이터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이 시기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바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어요. 첫째, 1년 전부터 12억 배럴을 쌓아둔 비축. 육상과 바다 위를 합치면 호르무즈가 완제한 막혀도 3개월 이상을 버팁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분석가 호르헤 레온이 블룸버그 TV에서 한 말이 있어요. 중국은 작년에 매우 현명하게 비축했다. 현재 위기를 넘길 완충제가 있다. 둘째, 이란과의 독점 통행 교섭. 셋째, 전 세계로 나가던 연료 수출 차단.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중국만 석유를 확보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말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면 동맹 아니야? 전쟁 나면 이란 편 드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Foreign Affairs 최신 분석이 이걸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제목 자체가 왜 중국은 이란을 돕지 않을 것인가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2021년에 중국과 이란은 25년짜리 4천억 달러 전략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협정에서 나온 실제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란이 중국의 영향력이 자국 주권을 침해할까봐 경계했거든요. 중국 쪽에서도 이란에 대한 환멸이 쌓였어요. 중국 분석가들 눈에 이란은 번번이 실망을 안긴 파트너였습니다. 2024년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공습했을 때 이란은 보복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사전에 미국 측에 통보까지 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걸 수행적 보복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괴멸당하는 동안에도 이란의 실질적 지원은 없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이겁니다. Foreign Affairs의 분석가는 이렇게 씁니다. 중국은 이란의 체제 변경에 본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후속 정권이 석유를 계속 공급해주기만 한다면 누구와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3월 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8년간의 미중 경쟁 끝에 찾아온 데탕트 기회를 이란 때문에 날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란의 돈줄이지만
방패는 아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차갑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이제부터는 노골적인 전쟁입니다. 대놓고 웃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러시아. 바다 위에 이란 원유 1억 9,100만 배럴, 러시아 원유 1억 2천만 배럴, 합치면 3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 지금 이 순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21세기 석유 전쟁은 사막이 아니라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배럴당 13달러. 이게 뭐냐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러시아가 자국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깎아서 팔아야 했던 할인 폭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가 걸리면서 러시아 원유, 우랄 수유는 아무도 정상 가격에 안 사줬거든요. 2021년에 러시아 연방 예산의 45%를 차지하던 석유 가스 수입은 2025년에 23%까지 쪼그라들었어요. 러시아 경제가 천천히 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월 28일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로이터 통신 3월 6일 보도입니다. 러시아 우랄 수유가 인도 항구 도착 기준으로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 프리미엄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배럴당 13달러 할인이 5달러 프리미엄으로. 이걸 환산하면 배럴당 가격이 45.7달러에서 68.6달러로 일주일 만에 50%뛴 거예요.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남아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중동 석유가 아시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인도가 대표적이에요. 인도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사오는데 그 물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당장 대체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오겠어요? 러시아밖에 없는 겁니다. 러시아 원유는 중동을 안 거치거든요. 발트해, 흑해, 극동 항구에서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미국은 2025년 8월에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사는 것에 25% 관세를 때렸어요. 러시아 제재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10월에는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러시아 양대 석유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인도의 러시아유 수입은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히자마자 미국이 뭘 했느냐? 3월 5일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인도에 30일 면제 조치를 발급합니다. 해상에 이미 떠 있는 러시아유를 사도 된다. 몇 달 동안 압박해서 끊어놓은 걸 일주일 만에 다시 열어준 거예요. 재무장관 베센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수억 배럴의 제재 대상 원유가 바다 위에 떠 있다. 본질적으로 그 제재를 해제하면 재무부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 러시아를 3년간 조이던 제재를 미국이 스스로 풀겠다는 겁니다. 이란을 때리려다 러시아에 선물을 준 꼴이에요. 에너지 안보가 제재 정책을 이긴 순간입니다. 타임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로버트 펄슨 선임연구원 인터뷰예요. 푸틴과 그의 참모들은 이란 전쟁이 러시아에 단기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에서 세계의 관심 분산, 미국이 또 다른 중동 수렁에 빠질 위험.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판을 흔들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3월 6일에 터뜨린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넘기고 있다. 위성 이미지까지 포함해서요. AP통신에 따르면 정보만 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면서 동시에 미국의 적에게 미국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에 대한 질문에 폭스뉴스 기자를 향해 지금 시점에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질문이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푸틴이 유럽을 향해 칼을 뽑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을 지금 당장 중단할 수 있다. 카타르 LNG가 이란 드론에 맞아서 멈춘 마당에
유럽이 러시아 가스마저 잃으면 이중 타격이에요. 이 유가 러시아 가스를 끊겠다고 했는데 푸틴이 역으로 내가 먼저 끊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예요. 미국이 걸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대량 투입하고 있잖아요. 젤렌스키가 한마디 합니다. 이란 전쟁 3일 동안 사용된 패트리어트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체 투입량보다 많다.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2월에 미사일 288발을 우크라이나에 퍼부었어요. 전월 대비 113% 증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드론을 가장 싸게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나라가 바로 그 러시아한테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팅 드론 요격 시스템은 대당 약 130만 원, 패트리어트 한 발이 18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1만 분의 1 가격이에요. 지금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구매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중국은 비축, 독점 통행, 수출 차단, 러시아는 프리미엄 판매, 정보 제공, 가스 협박, 우크라이나 공세 강화. 이 두 나라가 전쟁의 혼란 위에서 동시에 몸집을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느냐?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국 LNG 비축 2주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환율이 1,506원을 찍었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이에요. 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1,942원, 일부 지역은 이미 2,000원을 넘겼습니다. 주유소마다 패닉 바잉이 벌어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물가 압력이 바로 전달되고 있어요. 전쟁 시작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정부가 긴급으로 UAE에서 6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이건 응급 수혈이에요. 근본 처방이 아닙니다. 원유 비축은 211분이 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겁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문제는 LNG입니다. 한국 전력의 30%가 LNG 발전인데 비축은 고작 2주에서 4주분. 카타르 LNG가 멈추고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이게 한국의 가장 위험한 약점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긴급 스팟 확보에 나섰고 호주, 이탈리아와 카고 수합을 논의하고 있어요. 중국이 12억 배럴을 쌓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 질문이 지금 가장 아픕니다. 비축이 있는 나라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없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배급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같은 전쟁인데 나라마다 시계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총을 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맞은 나라는 이란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뒤 가장 많은 걸 가져가는 나라는 총을 한 발도 안 쏜 중국과 러시아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건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나라들이에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나라들, 우리처럼. 다음 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실 때 그 가격표 안에 이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